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 없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없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언어, 즉 스크립트를 이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스크립트 자체가 디자이너에게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선뜻 사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익스프레션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학습을 통해서 배운 익스프레션을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본 학습에서 살펴보는 익스프레션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익스프레션만이라도 기억을 하셨다가 해당 작업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 보십시오. 물론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매력이 느껴진다면 보다 전문적인 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하나 불러옵니다. 자전거 파일을 불러오죠. 포토샵 파일입니다. 여기 import kind를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옵니다. 여기 적용이 됐고요. 자전거 컴포지션이 적용이 된 상태죠. 더블 클릭해서 컴포지션을 열어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자전거 모습이 있는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몸체와 뒷바퀴, 앞바퀴 3개의 레이어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작업 크기보다 좀 크게 해주기 위해서 컴포지션 세팅 HDV급으로 해주죠. 1680에 720 시간은 10초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은 흰색으로 해줍니다. 됐어요. 열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몸통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몸통. 먼저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만들어 봅니다. 조금 축소를 해주고요. 앞바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위치로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몸체 포지션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죠.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고 포지션에 스탑워치 켜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5초 정도만 해보죠. 5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수치를 변경해서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몸통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금의 몸통의 움직임에 맞게 나머지 바퀴들도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바퀴들도 똑같이 포지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이전 강좌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패런트 뒷바퀴 몸체로 해주고요. 앞바퀴도 몸체로 해줍니다. 그러면 패런트에 의해서 몸체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동일하게 앞바퀴와 뒷바퀴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패런트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바퀴가 회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퀴를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앞바퀴에 대해서 회전을 해보죠.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R키를 눌러주고요. 로테이션만 열어줍니다. 역시 시작점으로 이동을 한 후에 스탑워치를 켜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 5초로 이동을 해준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회전이 되는 모습 보입니다. 2 곱하기 318인데요. 2번 회전이 됐다는 뜻이죠. 한 6바퀴 정도 회전이 되게 해보죠. 6바퀴 확인해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죠. 자전거가 이동이 되는 거리와 회전이 되는 횟수 정확하게 맞춰줘야 될 텐데요. 맞춰줘야 되겠죠. 너무 빨리 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전값을 한 4바퀴 정도로 줄여봅니다. 확인해보면 그래도 빨리 회전이 되네요. 한 3바퀴 정도로 해보죠. 3바퀴 됐습니다. 확인해보면 이제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앞바퀴의 회전에 맞게 뒷바퀴도 회전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 방법을 하면 뒷바퀴도 똑같이 회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패런트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패런트를 적용을 해봅니다. 패런트의 뒷바퀴의 패런트를 앞바퀴로 해준다.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회전이 되는 앞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뒷바퀴 자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의 작업은 패런트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합니다. 익스프레션은 패런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특정 레이어의 애니메이션과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바퀴가 회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뒷바퀴도 똑같이 뒷바퀴 자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겠죠.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뒷바퀴의 포지션을 열어줍니다. P키를 눌러서 열어주고요. 지금의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용될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add expression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익스프레션 폼 필드에 트랜스폼 포지션이라고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죠. 기본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옵션의 이름에 대한 익스프레션 언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 앞바퀴의 로테이션 그런데 제가 뭔가 자, 실수를 했네요. 자, 포지션이 아니죠. 자, 포지션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아니고요. 익스프레션 삭제를 해줍니다. 포지션이 아니고 로테이션이죠. R키를 누릅니다. 아주 심하게 착각을 했네요. 로테이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add expression, 역시 transform rotation이라는 익스프레션 언어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 언어를 앞바퀴 로테이션과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언어로 바꿔주면 되는데 언어를 입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expression pick wif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나선형 모양의 pick wif를 드래그해서 앞바퀴 즉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로테이션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discomp.layer 앞바퀴의 로테이션을 뒷바퀴에 지금 익스프레션이 적용된 로테이션과 똑같이 애니메이션 되라라는 익스프레션 언어가 자동으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앞바퀴 회전과 동일하게 뒷바퀴도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면 특정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특정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떨리는 효과를 만들어 주거나 반복되는 장면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익스프레션은 언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의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션 즉 스크립트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의 애프터 이펙트의 익스프레션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익스프레션을 공부를 하신다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익스프레션 자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지금 요 레이어를 가지고 해보죠. 몸체에 대해서 한번 해봅니다. 몸체는 현재 앞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요 애니메이션을 삭제를 해봅니다. 삭제. 그러면 바퀴만 이렇게 움직이죠. 몸체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익스프레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선택을 해주고요. 애니메이션, add expression. 자, 여기에 expression 폼 필드에 위글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 봅니다. 자, 위글 가로 열고 XY에 흔들리는 범위를 수치로 입력을 해줍니다. X축은 50 정도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단위는 픽셀입니다. 그리고 Y축은 보다 많은 80으로 해볼까요?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익스프레션 언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의 위글은 떨리는 장면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자, 확인해보면 이렇게 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플레이. 해당 작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익스프레션 사용하면 키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위글은 즐겨 사용이 되는 익스프레션이고요. 이번에는 하나의 움직임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불러오죠. 나비 레이어 하나 불러옵니다. 열기,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해당 컴포지션 열어주고요. 자, 이전에 날개짓 하는 나비의 날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준 적이 있었죠. 배경은 흰색으로 해주고요. 오케이. 그리고 3D 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 하나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나비의 날개짓하는 중심점을 몸통으로 해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을 해줍니다. 됐죠? 자, 오른쪽 날개에 대해서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자, Y 로테이션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나비의 날개가 이렇게 펄럭이는 장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작업을 아래부터 시작을 했었죠. 마이너스 75. 자, 여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키 잡아주고 15프레임 뒤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75로 해서 위쪽으로 나비의 날개 위치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펄럭이는 장면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5 이렇게 해서 펄럭이는 장면을 키프레임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과정을 계속 키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펄럭이는 장면을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장면, 즉 계속 반복이 되는 애니메이션일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의 사이클을 사용하면 지금 만들어진 3개의 기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add keyframe. 이제 반복이 되는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루프 아웃이라고 먼저 해주고요. 자, 이때 아웃의 O자는 대문자 중요합니다. 가로 열고 타입은 큰 따옴표 사이클로 해주고요. 큰 따옴표 닫기 그리고 가로 닫기. 이와 같이 루프 아웃 타입은 사이클로 입력을 해주면 앞서 만들어 놓은 3개의 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나머지 시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키프레임이 없는 부분도 계속 날개짓 하는 애니메이션이 연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일 경우에는 지금의 사이클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에 따라서 익스프레션을 입력하는 게 오히려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경우라면 키프레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살펴본 것처럼 익스프레션은 언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 없이도 다양한 움직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살펴본 두세 가지의 익스프레션만 기억을 한다면 반드시 지금의 스크립트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간단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 배워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련 서적을 참고를 해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만이라도 배워두십시오. 참고로 익스프레션은 동일한 옵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포지션과 스케일 혹은 포지션과 로테이션 이렇게 서로 다른 옵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자전거로 다시 되돌아와서요. 위글을 삭제를 해줍니다. 가령 앞바퀴가 회전이 될 때 몸체의 크기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렇게 익스프레션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앞바퀴의 회전이죠. 로테이션. 자, 여기 뒷바퀴죠. 자, 앞바퀴 열어서 로테이션. 몸체는 스케일로 해봅니다. 스케일에 add expression을 적용을 해서 pick if를 로테이션, 앞바퀴의 로테이션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회전이 될 때마다 앞바퀴가 회전이 될 때마다 몸체의 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어떻습니까? 회전이 될 때마다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는 오페시티에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삭제를 해주고요. 이번엔 오페시티. 그러면 회전이 될 때마다 몸통 레이어의 불투명도에 변화가 생기겠죠. 역시 익스프레션 pick if를 사용을 해서 로테이션에 연결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투명하죠. 그리고 회전이 되면서 서서히 모습이 불투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전값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투명하고요. 자, 여기부터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옵션에도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